오늘은 수학상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도형의 이동 안에는 이제 우리 1학년 책에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만 나와요. 그리고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모두 다 점인 경우와 도형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총 4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명하는 김에 압축하는 거, 팽창하는 것도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언젠가 해둬야 나중에 써먹거든요. 2학년 때 돼서. 그래서 지금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 원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할 거고요. 제목만 빨리 보고 가면 점이랑 도형의 평행이동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점의 대칭이동 나오죠. 다음에는 도형의 대칭이동 나오고요. 밑에 나온 건 이름이 이거야.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하는 기준이 점이냐 직선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2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평행이동을 먼저 할 텐데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있었고요. 평행이동 하겠다는 건 우리 보통은 이제 X축에 평행하게 얼만큼, Y축에 평행하게 얼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X축에 평행하게 M만큼, Y축에 평행하게 N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게 된다?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 좌표가 저렇게 변하는 건 제가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당연한 거잖아요. 애초에 A, B라는 좌표 자체가 0, 0에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있는 점이거든. 이걸 M, N만큼 더 평행이동할 거니까 좌표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되죠? 이건데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책에서는 뭐 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fx, y는 0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할 거야. 참고로 이렇게 생긴 표기 방법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뭐 보통 직선으로 따질 때 뭐 2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y는 fx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y도 한쪽으로 다 넘기면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그냥 fx, y는 0이라고 쓴 거야. 표기하는 방법만 다른 건데 이거는 x에다 내가 어떤 값을 넣는 거고요. 계산해서 y 값이 튀어나오는 거야. 어느 값이 들어가는 값이고 어떤 값이 나오는 값인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얘는 x에다 넣어서 y 값이 튀어나온 건지 y에다 넣어서 x 값이 튀어나온 건지 사실 경계가 불분명해요. x랑 y를 적당히 조절해서 는 0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 정도 함수라면 야 이렇게 쓰나 우리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원 같은 건 이렇게 표현 못하죠.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1이야. 이걸 y는 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y는 fx라고 쓰지 않잖아. 그죠? 왜냐하면 y는 이라고 쓰려면 뿔마가 들어가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차라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나 함수를 다 x랑 y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함수나 도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저 녀석을 위에 점 평행이동 한 것처럼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냐면 fx-m, y-n은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해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요 점이 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었다고 치면 이 좌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했고 요 녀석도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이 점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요만큼이 x좌표고요. 요만큼이 y좌표인데 그럼 x에다가 a 더하기 m 넣을 거고 y에다가 b 더하기 n 넣을 건데 넣어서 우리는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x가 a 더하기 m이야? m을 도로 빼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y가 b 더하기 n이래. n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선 도로 n을 빼줘야 원래식이 된다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원 이야기 했는데 중심이 0,0인 녀석이었으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얘를 평행이동할 거라고 x축으로 1만큼. 그럼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그죠? 중심이 1,0인 녀석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에다 뭐 넣었다고요? x-1을 넣었다고요. 그죠? 뭐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인데 꼭지점을 뭐 1,3 이렇게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그 더하기 3은 어디서 온 거야? y 빼기 3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녀석들 다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평행이동 정도는 점의 평행이동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상복구 시키려고 더하기 m 한 거 빼는 거고 더하기 n 한 거 빼는 거다. 일단 요걸 기억하시고요. 해야 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요거는 대칭이동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대칭이동은 뭐부터 써야 되냐? a, b라는 점이 있고요. 똑같이 fx,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도형이 있어요. 얘네들을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이동 해볼 거예요. 그럼 요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그림으로 이해하면 금방이죠. x축, y축에 a, b가 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찍었을 때 점 찍힌다는 이야기니까 이어놓고 나서 보면 수직이고 거리도 같아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뭐가 될 거냐면 a, b가 되겠지. 그죠? x좌표가 그대로고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번엔 y축에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이리로 가서 여기로 가게 되겠죠. 역시나 요 길이는 같을 거야. 그래서 x좌표의 부호가 오히려 반대로 바뀌게 될 것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를 여기다 대칭이동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선이 아니라 어떤 점에 대칭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것만큼 이렇게 더 가는 건데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다 못 박아가지고요. 180도 이렇게 돌렸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내분, 외분 할 때처럼 여기서 요거 간 만큼 여기서만큼 좀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뭐가 된다? 둘 다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려놓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얘를 x축 대칭이동한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그게 원점 대칭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책에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하자면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칭이동하시면 얘는 요리로 오게 되겠다. 그죠? 요리로 와서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요만큼 이동해서 여기에 있었던 건데 얘는 누구야? 요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b, a다. 그런 이야기고 그냥 x좌표랑 y좌표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y는 x의 대칭이다. 그런 소리죠. 자리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거거든요. 얘를 그러면 1위로 가게 돼요.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돼? 1위로 가게 돼요. 여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려보면 알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쓰라는 거고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 쓰라는 거야. 그래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의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엔 그림 하나 그리셔서 해결해 보면 되는데, 도형은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로 찾는 거거든. 얘가 이 곡선 위에 있었다고 치면 이것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해야 다시 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x좌표가 a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x는 손댈 필요가 없고, y좌표는 마이너스 y로 바뀌었거든. 그럼 저 마이너스를 떼내야 다시 원래께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떼낸다는 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요 x좌표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y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그죠? 얘는 둘 다 부호가 달라졌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요 x좌표가 이제는 b가 된 거고 y좌표가 a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뭐라고요? a, b는 0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럼 오히려 얘가 앞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 얘가 뒤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얘는 이렇게 생겨야 x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야 이거랑 똑같은 모양새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설명한 거에 따르자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원리가 똑같거든. 점은 그냥 좌표 평면에 그려서 찾으면 되고, 도형이 이동하는 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더하기 m을 했으니 빼기 m을 하는 거고, 얘는 부호가 달라졌으니 다시 부호를 다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현상은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야 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껍데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라고.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라고? 결국 다시 원래 모양으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더 했으니까 빼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인다고.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만들 거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점인 거랑 도형인 거랑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은 점끼리 도형은 도형끼리 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은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m만큼 평행이동하면 m을 더했어. 잘 드세요. 얘는 x좌표의 자리가 x좌표가 m만큼 커진 거고요. x좌표가 커진 거고요. 얘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이 들어간 거예요. 얘는 x좌표가 m이 커진 거고요. 얘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거 a 대신에 a 더하기 m을 쓴 거구나. 아니야. 그거 잘못 얘기한 거야. a 대신에 a 더하기 m을 쓴 게 아니라 우연히 a가 x좌표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더하기 m을 한 거예요. 이건 x좌표가 들어갈 자리가 m 작아졌구나가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쓴 거예요. 봐. 제가 이거 설명하고 나서 지금 한 얘기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5, 또 6, 5,6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f, x, y는 0이 있었어요. 세령아 숫자 하나만. 2,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 점 어디로 가요? 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튼 다 말하지? 7,6. 얘는 누가 돼요? f x-2,y는 0. 맞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해보면 돼. f5,6은 0이잖아요. 얘도 x가 7이잖아. 7 빼기 2니까 f5,6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되죠? 그 다음 x축 평행 이동합시다. 요거 화살표? x축 대칭 이동 할 거예요. 얘 어디로 가죠? 7,6이라는 점이 있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할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7,-6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요? f x-2,-y는 0. 괜찮아? 넣어보면 되죠? 넣어보면 7 넣으면 f 5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래서 얘는 f 5,6은 0이 되죠. 숫자 하나만 여기 8 크기 대라 8 3 고마워.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어디로 간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7,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괄호 채워줄게. 여기 뭐 들어가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면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 어쩔 거라고 놔두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3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래야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x에다 얘 집어넣으면 f5지. y에다 마이너스 3 넣을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6 빼기니까 6은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안 주겠지. 얘를 이제 마이너스 딱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y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인가? 아니고 요 마이너스까지 싸잡아서 y 빼기 3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요. 오케이?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야. 얘는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지. 얘는 뭐가 돼요? f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3는 0.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봐봐. 듣고 써. 얘가 x였어요. 얘를 x에다 넣는 거고 얘를 y에다 넣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 거거든. 그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여기에 7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7이 y거든. 그러니까 얘가 1위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1위로 들어가는 거라고. 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컴마 앞에 있는 게 x고 컴마 뒤에 있는 게 y야. 얘네 둘이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 어쨌다고 얘가 x라는 문자 자리에 들어갈 거고 얘가 y라는 문자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 이 문자끼리만 바꿔야 돼.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점은 자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도형은 문자를 따라서 가는 거야. 점은 x좌표 자리, y좌표 자리에 m을 더하는 거고 n을 더하는 거고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m, y라는 문자 대신에 y-n.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예요.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통째로 바꾸는 거였다면 도형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f 5,6은 0.
만들어진다고. 왜 이렇게 숨차니? 여기서 하나만 딱 더 하려고요. 8 미련을 못 버리겠어서.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 이해 뭐 된다? 이해 뭐 된다? 5,7. 점은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 이리로 올 거야. F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 뭔가 빼기 8을 해야 되는데, 그지? 어떻게 빼기 8? X라는 문자 자리에 X 마이너스 8.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빼기 8 더하기 3는 0. 영상이 잘릴 것 같은데 알아서 보세요. 그래서 해보면 봐봐. 얘가 X잖아. 여기다 X 넣을 거라고. 이거 밑에 다시 써주면, 다시 써보면, 그래서 F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11는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래서 5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얘 6 되는 거고, 7을 여기 대입할 거니까 5 되는 거고, 그래서 F 5,6은 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은 자리 따라 가는 거야. X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X좌표가 들어갈 자리를 보는 거고, 도형은, 함수는 X라는 문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사실 책에도 써있긴 써있거든. 근데 이게 애매하게 써있어. 봐봐요. 여기 보시면 안 지우려고 보이려나? 자, x, y라는 점을 점이라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 근데 도형으로 와보면 fx, y는 0이죠. 는 0이 붙어 있다는 건 도형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함수란 이야기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a라고 써 있죠. x라는 문자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쓴다 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대칭이동도 보면 밑에 이렇게 써 있어.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점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y 좌표의 부호가 반대. y 문자의 부호가 반대 아니고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라고. 콤마 뒤가 부호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콤마 앞에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야.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면 뭐래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 y라는 문자의 부호가 바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차이가 뭔지 보이죠? 앞에서는 좌표의 부호가 반대, 얘는 문자 대신에 뭐 다른 문자, 부호 반대의 문자를 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라고? 점은 자리를 따라가는 거고 도형은 문자를 따라서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일반화 시켜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까는 뭐 5,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자 집어넣어서 a, b라는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a-1, b. 그죠? 도형은 어떻게 생겼다? x 더하기 1, b. 아니, b라니? y. 괜찮죠?
대입해보면 fa, b는 0 될 거니까 이제 얘를 어디다가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칭이동. 그럼 위에 있는 선 뭐가 돼요? 망했다, 그죠? 위에 있는 건 뭐가 돼? 점은 어디로 간다? 그죠. y는 마이너스에 대칭 이동한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다는 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야 돼요. 점이잖아요. 저 좌표 통째로. 저 자리에 있는 애들 통째로 자리 바뀌고 부호 바뀌고. 그러니까 쟤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더하기 1로 간다. 되죠? 그럼 도형은 뭐가 된다? f 마이너스 y 더하기 1, 마이너스 x는 0. 괜찮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다고? 얘가 x, 얘가 y. x에다가 요거 대입하며 y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처음 해봤던 fa, b는 0 만들어지니까. 되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된 것 같은데? 뭐 할까요? y는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1. 얘는 뭐 된다? 마이너스 b 더하기 3, 마이너스 a 그리고 끝. 그죠? 이거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점은 그냥 좌표, 그 자리를 보는 거니까 1만큼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뭐 된다? f 마이너스에 y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마이너스에 x 빼기 3. 그래서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3는 0. x에다가 이거 통째로 집어넣고 y에 이거 통째로 집어넣으면 처음 해봤던 f, a, b는 0 만들어지더라. 대칭이동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대칭이동? 마이너스 그런 거 말고 그냥 x축이 있는 y축이 이 상태에서 요 상태 요거 가지고 그럼 잠깐 여기서 셀까요? 뭐 할래요? 상관없어요. x축 대칭이 나왔다.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점은 어디로 가죠?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x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냥 좌표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그럼 이거 전체가 원래는 y라는 문자에다 들어갈 거잖아. 이 녀석 통째로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은 뭐가 된다?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y라는 문자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오케이? 문자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이런 소리니까. 그럼 됐나요, 이제?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래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대. 얘를 여차저차 해서 뭐 써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요? 얘가 됐대. 쟤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일단은 마이너스 x축 이런 걸 이제 예전에는 이동의 추정이라고 그래서 아예 꼭지로 딱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문제로는 있어요. 뒤에 가면 한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쟤를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까를 생각해 볼 건데
숫자 붙었죠? 평행이동 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호 달라졌죠? 대칭이동 했다는 이야기고 x랑 y랑 자리도 바뀌었죠? 대칭이동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평행이동도 했고 대칭이동도 했거든요. 뭘 먼저 하든 사실은 상관없는데 추천하기로 대칭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부호 때문에. 그래서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을 했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디귿이랑 피읍 중에 디귿이 먼저니까. 말고요. x랑 y랑 자리도 바뀌었고 부호도 바뀌었거든요. 그 둘 중에 뭐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x, y 문자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그거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부호 정하고 그 다음 숫자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순서대로 했다고 치면 요 녀석이 먼저 자리부터 바꿀 거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가 달렸네요. 그 다음에 숫자가 붙은 거예요. 저 각각의 화살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뭐 한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동. 뭐 한 거야? x의 마이너스, 봐봐. 콤마 뒤에 부호가 달라진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그럼 뭐 한 건데? y축 대칭이동이지. x의 부호가 달라졌다는 건 y축 대칭이동이잖아요. 이건 콤마 뒤에 있는 녀석이 달라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y축 대칭이동 한 거예요. 오케이? 뭐 한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y라는 문자 대신에 y 더하기 1을 쓴 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오케이?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물을 쳐다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짓을 했길래 얘가 되었을까? 오케이? 좀 이따가 보면 이런 예제도 하나 나오긴 합니다. 책에 여기까지가 1, 2, 3, 4번 이야기인데 5, 6번 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같은 원리로 압축, 팽창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또 5번, 6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압축이랑 팽창이라는 건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림을 짜부시키는 거거든요. 얘도 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 2,3이라는 점이 있대. 이걸 그림에 나타내 보면 x축, y축에 2,3이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얘를 뭐 할 거냐면 이 그림을 반으로 짜부시킬 거야.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짜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y축은 가만히 있는 거고 얘네들이 짜부가 되는 거야. 그럼 좌표는 뭐가 돼요? 이 점의 좌표는 1,3이 되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누르는 거니까. 얘가 1위로 옮겨진 반으로 짜부시키는 거니까. 2배 짜부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반으로 짜부시키면 1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10,0였으면 어디로 간다고? 5,0이 된다고요. 반으로 짜부시키는 거야. 압축. X축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평행하게 2배만큼 압축시키면 좌표 뭐가 된다? 1,3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대. 2배 압축시킬 거야. 식이 어떻게 달라져요? 2배 짜부시킨다고. 압축. F
다시 2,3이 요거 위에 있는 거거든요. F2,3은 0 얘가 나와야 돼. 똑같이 2배 압축시킨 거야. 그럼 1,3을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식이 뭘로 달라지냐면 2x, y는 0이 되어야 돼. x라는 문자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짜부시켰다 그 얘기예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죽겠다 그죠? 재밌죠? 그런 거 배웠어요.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지 않아요. 요거 여러분 정석에 보시면 요 단원에 이 문제 나와요. f2x. 맞아요.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보면 있어요. 봐봐. y는 x라는 녀석이 있다고 쳐요. 그림 그릴 거예요. x축, y축에 요 녀석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y는 2x예요. 얘를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기울기가 2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 점을 이쪽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든 녀석일까? 아니면 얘를 이리로 보내서 만든 녀석일까? 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결과는 똑같아요. 위아래로 2배 늘려도 y는 2x고요. 얘를 옆에서 눌러도 y는 2x예요. 그럼 얘는 누른 거야? 늘린 거야? 누른 거지. x 대신에 2x잖아요. 봐봐요. 얘는 눌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압축시킨 거예요. 물론 늘려도 그림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랑 2분의 y는 x, 이거랑 둘이 식이 똑같아요.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었다는 건 y 좌표가 2배 됐으니까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은 거야.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위아래로 2배 늘린 거다. 얘는 뭐라고? x좌표가 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2x를 넣어야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짜부됐다는 이야기인 거야, 좌표가. 짜부됐다고 뜻이에요. 압축. 좌표가 반으로 줄었다고. 짜부. 너 옛날 말이야? 찌부러졌다고. 아니, 그래?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이건 x나 y 앞에 개수가 들러붙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인데 좌표가 줄어들거나 좌표가 늘어나는 거 있죠. 더하는 게 아니라 실수배 되는 거. 좌표가 만약에 2배, x좌표가 2배 됐으면 y축에서 2배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x좌표가 2배 됐다는 건 y축 기준으로 2배 멀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늘어난 거야, 옆으로. 근데 x좌표가 2배가 됐어? 그럼 식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x가 돼야 돼요. 좌표가 2배 됐으면 x가 2분의 1x가 돼야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자리에 2분의 1x가 들어갔다는 건 실제 그림은 2배만큼 팽창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헷갈리잖아. 좌표를 생각하세요. 좌표를. 이 식을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x자리에 2x가 들어갔네? x자리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어찌 된 거라고? 2분의 1배 된 거라고. 그러니까 좌표가 반으로 줄었다고. 그림이 반으로 찌그러졌다고. 이거 뭐라고?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네. 그럼 y 좌표가 2배 됐다는 이야기구나. y 좌표가 2배 됐대. 위아래를 2배 늘렸대.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압축이고 저기 팽창. 그쵸? 얘는 압축시킨 거고 요거는 팽창시킨 거고. 압축이냐 팽창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여러분 정석에는 예제가 뭐냐면 y는 fx 그래프 딱 나오고 y는 f2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거거든요. 그럼 x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잖아.
등호 있으니까 이건 도형이야. 함수거든. x 대신에 2x가 들어갔대. 무슨 소리야? 아,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구나. 그러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갔구나.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구나. 반으로 찌그러졌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2x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프가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가 1이고 1,1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짜부러뜨려서. 그죠? 그래서 문자 앞에 개수가 붙은 것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시면 아까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던 거랑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다. 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도형은 점이 변한 걸 원상복귀 시켜주려고 뭔가 다른 짓을 하는 거다. 만약에 f2분의 y는 x는 그대로. F 다시 그러니까 f2분의 y는 x라고 두면 이거를 똑같이 안 나와. 원래 얘였는데 x는 f2분의 y? 그럼 이건 순서대로 해보자고요. 한꺼번에 x, y도 자리가 바뀌었고 2분의도 생겼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x, y 자리도 바뀌었고 개수도 붙었어요. 차근차근 하는 거야. x랑 y랑 자리를 먼저 바꾸죠. x는 fy라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변하는 거야. 뭐 한 거라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 x랑 y랑 자리 바뀌었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뭐 한 거예요? y라는 문자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거야.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이유는 y 좌표가 2배 됐으니까. y 좌표가 2배 됐다는 건 위아래로 늘렸다는 얘기죠. y축으로 평행하게 2배 팽창한 거죠. 2배? 오케이? 아까 그 그림 x축, y축에 원래 그림이 요거에서 요거였거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다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근데 저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제였어요. 정석에 있는 예제. 기억이 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x에 먼저 대칭 이동하면 요런 그림이 될 거고 이걸 y축으로 2배 팽창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그죠? 근데 y는 x 대칭할 때 왜 저렇게 바뀌는 거죠?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그 왜 저렇게 바뀌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되거든. 자, 요거 x축이고 요거 y축이에요. 그림이 헷갈리니까 이렇게를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거야.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축이었던 거랑 y축이었던 거랑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 x축이고 표시한 게 x축이야. 요게 y축이거든.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보이니 이거? 이렇게? 그죠? x축이었던 게 y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돼요. 뒷면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요거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말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똑같이 생겼죠, 그럼? 네. 마지막 5번하고 6번인데 요거 잠깐 쉬었다 할까요?
5번하고 6번은 지금까지 하고 약간 다르게 주제가 다르죠. 이제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온 녀석이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지우고. 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원점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그냥 부호 바뀌는 거야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원점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떠 있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점을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보면 얘를 X', Y'이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뭐다? 얘가 이 둘의 중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식이 안 써있는데 만든 식이 뭐냐면 x랑 x''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가 되니까 x'은 2a에서 x를 뺀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y도 마찬가지겠네. y랑 y''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b가 되는 거니까 y''이라는 점의 좌표는 이 b에서 y를 빼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x, y를 a, b에 대칭 이동할 거면 이거 2배 해가지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자 써있네. 뭐 잘 됐고요. 그럼 자 봐봐요. 우리 계속 a, b라는 점을 이동했으니까 책 말고 우리 문자로 A, B라는 점이 있대요. 얘를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점 좌표 어디로 간다고요?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간다? EM-A, EN-B가 된다. 되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이렇게 대칭 이동할 거야. 누가 될까? 머리 아프다는 함수가 아니고요. 다시 이 점을 이 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리로 가요. 이 도형을 이 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갈까? 누가 될까? F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FA, B는 0이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거 전체가 X고 이거 전체를 Y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Y 막 이랬을 건데 X에다 이거 통째로 넣고 Y에다 이거 통째로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거 나와야 된다고요. 이니까 결국 뭐다? EM-X EN-Y는 0 된다. 똑같이 생겼다. 라는 소리예요. 저거 2개 해봐야 돼요? 우연치 않게 똑같이 생겼다. 다시 뭐라고요? 2개 해봐야 된다는 게 뭔 소리야? 점이랑 2개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점이랑 2개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둘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이거 엄청 많이 쓰일 녀석이에요. 도형에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 10분만 더 하면 돼. 놓지 마. 정신줄을 놓지 마. 붙잡고 있어요. 다시 요 점을 저 시계 보지 마. 저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요 점을 이 점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돼. 이거는 중점 가지고 그냥 만들면 돼요.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함수도 여기 써 있잖아. 도형도 이 도형도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똑같은 모양새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뭐라고? 얘가 이렇게 됐어? 얘가 이거 위에 있었으면 이거잖아? 그럼 얘도 이거 위에 있을 거거든? 똑같이 FA, B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해보니까 똑같네? 이런 소리라고요. 똑같이 바뀌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점도 도형도
이렇게 똑같이 바꾸면 되는데 그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m,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y는 fx라는 도형이 있고 뭐 한 거다? 뭐 한 거다? 다시 좀 천천히 fx, y는 0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얘를 여차저차 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x의 부호 반대로 바뀌었죠? 뭔가 대칭이동 했어요. 숫자도 붙었어요. 더하기 2라고 평행이동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고. 평행이동도 했고 대칭이동도 했어. 뭐부터 한다고? 대칭이동 먼저 한다고요. 어떻게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건 f-x, y는 0. 그 다음 이렇게 갈 거야. 뭐 한 거야? x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 x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여기 써 있는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머리 쓰고 있는 게 막 보여서 기분 너무 좋아요. 이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야. 그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x축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야. 근데 이건 한 방에 갈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갈 거야. 이걸로. 어떻게 생겼다?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1,0이라는 점이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y가 되는 y, 그치. 만약에 1,0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돼야지. 근데 y는 가만히 있으니까 y는 손대는 게 아니라 x좌표면 변했는데 봐봐. 뭘로 해야 되니?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아까 그렸던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있다고 쳐. 밑에 거대로 하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여기 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고. 근데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이동 한 거랑 똑같다고.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돼야죠. 봐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얘가 만들어진 과정이 뭐였냐면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중점이다 였거든. 얘네 어디였냐?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m이야.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n이야. 그래서 m,n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거든.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둘이 더해서 반띵하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mn이야. 근데 얘는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1인데 얘네 둘은 변하지 않았어요.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그냥 y야. 변하는 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동 한 거예요. 1,0이면 요거야? 1,0이라는 점은 참고로 지금 세령이 말한 건 얘를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2-x, -y는 0 이렇게 생겼겠죠? 1,0 어디야? 여기야. 이 점 가지고 180도 돌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원래 있던 녀석은 얘였으니까. 요 녀석을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지. 오케이? 180도 돌리면 겹친다고요. 점대칭이라는 건 180도를 돌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원래 점대칭 얘기했잖아. 얘를 여기다 대칭, 얘를 여기다 대칭, 얘를 여기다 대칭 이렇게 했는데 그냥 180도 돌리면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형에서도 더해서 반띵해서 일정한 값이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었더니 일정하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래프 그림 어떻게 몰라요. 뭐 어딘 수하에 나오나? 그랬나 보다. 뭐 함수 어딘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서 봤어. 막 이게 아주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어느 파트에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묻어서 은근슬쩍 하는데 보통 함수 파트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함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y축 대칭. 야, 기함수 원점 대칭. 우라는 글자가 y축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던 y축 대칭이라고 이거. 그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항함수면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어서 짝함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우함수를 나타내는 특징식이 있어. 이것도 써야지. y축 대칭. 그래서 이게 뭐냐면 f-x랑 fx랑 같아요거든요. 그죠? y좌표 둘이 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y좌표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는 둘이 더하면 맨날 0이래. 중점이 0이래.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y좌표 둘이 똑같아. x좌표 둘의 중점이 0이야. 그러니까 중점이 항상 y축 위에 있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 더. 기함수는 다항함수로 치면 홀함수인데 차수가 홀수에만 있어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특징식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근데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얘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fx랑 f-x랑 더하면 0이거든요. x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빵이고 y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해도 빵이에요. 두 점 고르면 x좌표 둘의 중점도 빵이고 y좌표 둘의 중점도 빵이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f 머시기가 y 값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x좌표에 x에다 뭐 넣을지 하나를 딱 골라봐. 예를 들어서 3을 골랐어. 그러면 f3이랑 f-3이잖아요. 숫자를 나는 하나만 골랐는데 3이랑 -3이랑 3이 골라진 거야. 3이랑 -3이라는 숫자가 골라진 거야. 둘이 더하면 빵인 숫자 두 개. 대입했어. f3이랑 f-3이야. 둘이 더하면 또 빵이야. 3이랑 마3, f3이랑 f-3. x좌표도 둘이 더하면 빵, y좌표도 둘이 더하면 빵. 중점이 어디라고? 0,0이라고. H함수 뭐지? 1차뿐만 아니라 뭐 3차여도 5차여도 걔네들이 섞여 있는 녀석이어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4차는 어떻게 그리죠? 4차 그리는 건 2학년 2학기 때 가면 배웁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4차는 그렇게 많이 안 그려요. 뭐 그리긴 하는데 많이는 안 그리고요. 3차는 많이 그립니다. 이거 그건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괜찮아? 약간 토할 것 같은 표정인데. 조금 뭔 소리인지 계속 상기를 해야 나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다 보니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당장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것들인데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지금 미리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이렇게 있을까요? fx랑 f2-x랑 똑같대. 어떤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뭔 소릴까? fx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y좌표 둘이 똑같은데 x좌표의 중점이 1이야 라는 소리잖아. 어떤 함수 f에 y좌표가 두 개 있어. fx랑 f2-x랑. 근데 y좌표 둘이 똑같다며. x좌표 중점이 어디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녀석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얘는 뭐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뭐게? 지금 너 저기 특강 진도 어디 하고 있어?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할 말이 없네.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 한 거야 이거? fx를 뭐 한 거예요?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뭔 소리일까? 뭔 소리야 이거? 마이너스 1 대칭 아니에요? 주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함수는 뭐냐면 한 주기만큼 똑 잘라서 복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똑같이 생긴 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다고. 딱 겹친다 그런 소리예요. 요거 상학함수 가면 보게 될 녀석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근데 상학함수에서만 보는 거 아니고 나중에 수학2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어볼 때 보면 주기함수 물어보려고 되게 많이 나와요.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냐면 기억하는 건 이거야. y좌표 둘이 똑같아. 얘도 y좌표 둘이 똑같아. 근데 이건 x좌표의 합이 일정해. 똑같은 y좌표에 들어가는 x좌표가 합이 일정해. 다시 말해서 중점이 일정해. 그러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근데 얘는 y 값이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x좌표가 하나는 x고 하나는 x 더하기 2야. 합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칭이 아니야. 대신에 차이가 일정해. 차이가 일정해. 그러니까 똑같이 간격 떨어진 상태로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2씩 떨어져서. 오케이? 둘이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야. 물론 요 이야기를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그리기 나름인 거야. 뭐 문제에서 주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2차 함수인데 그냥 아무거나 막 생각해 보면 fx가 뭐 x제곱이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fx는 fx 더하기 2야. 이거 만족하는 fx 그리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딱 2만큼 떨어졌지? 1이니까 그럼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계속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야. 이게 fx 그래프예요. 네, 끝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야, 이런 거 해놓고 나중에 직선 그어놓고 교점 몇 개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아,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교점의 개수가 있죠. 규칙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건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얘고요. 이거 나중에 이거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얘기하겠죠. 야 이거 했잖아 이러면서 또 이런 표정을 짓겠지? 언제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할 것들이어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미리 좀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귀찮은 문제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수직 이등분밖에 없거든요.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어디 갔냐?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두고 그냥 얘 둘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야. 또 이 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 그 연립해서 요거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찮지만 연립방정식 풀어야 할 녀석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있는 건 특별히 설명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딱 여기 단원뿐만 아니라 저 뒤에 나올 것까지 미리 좀 땡겨서 이야기하느라 좀 설명이 길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예제 봅시다.